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엣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SA 이갑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엣지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성능 향상 및 디도스 방어 전략이라는 주제로 엣지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는 먼저 간단하게 AWS 엣지 서비스를 소개한 후에 AWS 엣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어떻게 성능을 개선할지, 그리고 어떻게 디도스 공격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 엣지 서비스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은 매우 넓은 공간이고 탐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글로벌 사용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콘텐츠 전달을 가속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애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를 인터넷에 직접 배치한다면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멀리 있는 최종 사용자는 성능 관점에서 이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능 저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최종 사용자로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의 먼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AWS 미국 버지니아 리전에 위치한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싱가포르의 사용자가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한다고 가정해보면 액세스하려는 싱가포르의 사용자는 먼저 인도로 라우팅된 다음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영국, 캐나다로 라우팅된 다음 시카고에서 미국으로 진입하여 최종적으로 AWS 미국 버지니아 리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가 직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불행히도 퍼블릭 인터넷은 우리가 원하는 직선 경로를 거의 생성하지 않습니다.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사용자가 있는 곳에서 애플리케이션까지 더 짧고 직선과 유사한 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AWS 엣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WS 엣지 서비스 중 하나인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의 경우 최종 사용자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콘텐츠를 캐시할 수 있습니다. 캐시는 웹 서비스를 가속화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프론트의 400개 이상의 엣지 로케이션에 대한 지도입니다. 각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엣지 로케이션에서 캐시된 콘텐츠들은 긴 거리를 경유할 필요 없이 최종 사용자들에게 바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엣지 로케이션에서의 캐싱은 이미지, 비디오, 자바스크립트 및 CSS 파일과 같은 정적 자산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최종 사용자별 고유한 동적 콘텐츠 요청 또한 고민해야 합니다. 프로필 페이지, 일부 API, 전자상거래 카트 등과 같은 동적 요청은 캐시할 수 없습니다. 각 요청은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도착해야 하며 이는 퍼블릭 인터넷을 가로지르는 긴 여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클라우드 프론트가 콘텐츠를 캐시하는 단순한 CDN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엣지 로케이션을 AWS 리전에 연결하는 AWS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퍼블릭 인터넷을 경유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인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캐싱을 할 수 없는 동적 콘텐츠의 경우도 AWS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콘텐츠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디도스 공격 방어 측면에서도 AWS 엣지 서비스는 매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엣지 로케이션은 각각 수백 기가bps의 밴드위스 가용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패킷을 실시간으로 검사하여 악성 패킷으로 판단되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하지 않고 엣지 레벨에서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쉴드 어드밴스드와 같은 엣지 서비스를 함께 구현하여 다양한 방식의 대규모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엣지 로케이션에서 동작하는 서비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는 AWS의 CDN 서비스로 HTTP 및 HTTPS 프로토콜 기반의 트래픽을 가속합니다.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는 TCP, UDP 기반의 트래픽까지 모두 가속할 수 있습니다. AWS 와프는 다양한 웹 계층의 공격으로부터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합니다. AWS 쉴드는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합니다.
아마존 루트 53은 AWS의 DNS 서비스로 매우 높은 가용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라우팅 폴리시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프론트 펑션 람다의 엣지는 엣지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컴퓨팅 자원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로직을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엣지로 오프로딩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디도스 공격과 같은 보안 위협으로부터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능 개선 측면에서 어떻게 AWS 엣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가장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에서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를 기반으로 어떻게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클라우드 프론트는 단순히 정적 컨텐츠를 캐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적 컨텐츠 또한 가속하여 전체 웹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CSS 및 자바스크립트 파일과 같은 정적 컨텐츠의 경우 클라우드 프론트는 최종 사용자에 가까운 엣지 로케이션에 컨텐츠를 캐시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컨텐츠를 빠르게 제공합니다. 또한 다운로드가 더 빨라지도록 컨텐츠 자체를 압축합니다. 프로필 페이지, 전자상거래 카트, API 등과 같은 동적 컨텐츠의 경우 클라우드 프론트는 예측하기 어려운 퍼블릭 인터넷 대신 AWS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요청을 가속화합니다. 또한 최종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엣지 로케이션에서 TCP 및 TLS 연결을 종료하여 연결 시에 발생하는 프로토콜 레벨의 오버헤드를 최적화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캐시가 가능한 정적 컨텐츠의 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캐시 히트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캐시된 컨텐츠는 애플리케이션과의 통신으로 발생하는 추가 지연이 없기 때문에 가장 빠른 응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다중화된 캐시 계층을 제공하여 이를 실현합니다. 최종 사용자의 요청은 가장 먼저 엣지 로케이션으로 인입되며 캐시되어 있는 컨텐츠인 경우에는 바로 최종 사용자에게 응답합니다. 엣지 로케이션에서 캐시 미스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청은 바로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되지 않으며 중간 캐시 계층인 리저널 엣지 캐시로 전달되어 한 번 더 캐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리저널 엣지 캐시에서도 캐시 미스가 발생한 경우에 하나여 애플리케이션으로 요청이 전달되게 됩니다. 캐시 히트율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프론트의 오리진 쉴드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의 오리진 쉴드는 중간 캐시 계층을 추가하여 캐시 히트율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의 캐시 서버 또한 내부적으로 각 역할별로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1에서는 TCP, TLS 연결을 담당하며 AWS 와프와의 연동 및 일부 핫 컨텐츠에 대한 캐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레이어 2는 실제 메인 캐싱 역할을 하게 되며 레이어 1에서 레이어 2로 요청이 전달될 때 캐시키 기반의 컨시스턴트 해싱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각 컨텐츠를 저장하고 있는 캐시 서버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클라우드 프론트는 중복된 캐시를 최소화하여 캐시 볼륨을 최적화합니다. 이는 결국 캐시 히트율을 증가시켜 성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레이어 3는 중간 캐시 계층인 리저널 엣지 캐시 혹은 애플리케이션과의 연결을 관리하며 컨텐츠 압축을 담당합니다. 정리하면 정적 컨텐츠의 경우 클라우드 프론트는 리저널 엣지 캐시 및 오리진 쉴드와 같은 다층화된 캐시 계층 구성, 그리고 콘시스턴트 해싱 알고리즘 기반의 캐시 볼륨 최적화 등을 통하여 캐시 히트율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높은 캐시 히트율을 기반으로 성능 또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프론트가 어떻게 캐시가 불가능한 동적 컨텐츠를 가속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웹 서비스 통신을 하기 전에는 TCP 연결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TCP 연결을 위해서는 최종 사용자와 서버 간의 연결 동기화를 위하여 동기화 요청 패킷, 승인 패킷 등 여러 번의 데이터 패킷이 오고 가야 합니다. 만약 HTTPS 서비스인 경우에는 TCP 연결 이후에 추가적으로 TLS 연결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암호화 유형이 협상되고 키가 교환되는 등 더 많은 통신이 발생하게 됩니다.
TCP 및 TLS 연결이 완료된 이후에서야 최종 사용자는 HTTP 요청을 서버로 보내게 되며 서버는 최종적으로 해당 요청에 대하여 응답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실제 컨텐츠 다운로드를 시작하기 이전에 최종 사용자와 서버 사이의 구간에서 데이터 패킷이 여러 번 왕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최종 사용자와 서버 사이의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RTT라고 불리는 왕복 시간 지표는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며 왕복 횟수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지연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해당 통신이 발생하는 퍼블릭 인터넷은 언제든지 혼잡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혼잡으로 인한 지연 가능성은 커지며 때때로 통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프론트는 어떻게 TCP 및 TLS 협상 과정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클라우드 프론트는 각 엣지 로케이션에서 연결 종료를 지원합니다. 즉, 클라우드 프론트의 400개 이상의 엣지 로케이션은 최종 사용자에 가깝게 위치하여 TCP 및 TLS 연결 협상 시에 이동해야 하는 거리를 단축시켜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다이나믹 컨텐츠 요청들은 짧은 TCP 및 TLS 연결 협상 시간을 기반으로 성능이 개선됩니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최종 사용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엣지 로케이션을 기반으로 더 큰 성능 개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최종 사용자와 엣지 로케이션 사이의 거리를 짧게 하여 TCP 및 TLS 협상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엣지 로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 사이 구간에서 어떻게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애플리케이션과 통신 시에 TCP, TLS 연결을 활성 상태로 유지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요청으로 클라우드 프론트와 애플리케이션의 연결이 수립되면 후속 요청들은 애플리케이션과 통신 시에 TCP, TLS 연결 협상 과정을 제거하고 바로 HTTP 통신을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AWS 자원인 경우 퍼블릭 인터넷이 아닌 AWS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통신하게 되므로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라스트 마일 전송도 가속합니다. 과거에 HTTP 1.1은 페이지별 객체들에 대하여 제한된 수의 병렬 다운로드를 지원했습니다. 즉, 브라우저는 한 번에 제한된 수의 객체들만 다운로드하므로 페이지를 로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더 많은 병렬 객체 다운로드 및 헤더 압축을 지원하는 HTTP2를 즉시 구현할 수 있습니다. HTTP2는 더 많은 병렬 다운로드를 지원하므로 페이지 로드 시간을 대폭 줄이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프론트는 컨텐츠 압축을 통해 객체를 더 작게 만들어 더 빠른 다운로드를 제공합니다. 해당 테이블은 동적, 정적 컨텐츠별 성능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테스트 결과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위치는 AWS 시드니 리전이며 최종 사용자의 위치는 미국 콜로라도입니다. 로드하는 페이지는 총 3개로 index.html 페이지는 캐싱을 하지 않은 동적 컨텐츠이며 그 외에 style.css 및 image.jpg는 캐싱이 가능한 정적 컨텐츠입니다. 각 페이지를 로드하는 데 걸린 시간을 비교하면 클라우드 프론트가 정적 및 동적 컨텐츠를 얼마나 가속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적 컨텐츠의 경우 전달 시간이 약 80% 감소하고 동적 컨텐츠의 경우 컨텐츠 전달 시간이 약 20%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프론트를 기반으로 웹 트래픽이 어떻게 가속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애플리케이션의 워크로드가 HTTP 기반이 아닌 TCP, UDP 기반이라면 클라우드 프론트를 활용하여 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는 엣지 로케이션 및 AWS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TCP, UDP 워크로드의 네트워크 성능을 최대 60%까지 개선합니다. 또한 2개의 고정 애니캐스트 IP 주소를 제공하며 해당 엔트리 포인트 뒤에서 최종 사용자 측 혹은 DNS 측의 설정 변경 없이 AWS 애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일오버 설정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 간의 장애 조치를 몇 초 내에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미국 버지니아 리전과 유럽 아일랜드 리전에서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경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최종 사용자들은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웹 트래픽 성능 개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퍼블릭 인터넷은 빈번하게 혼잡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성능 측면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적용하게 되면 전 세계의 최종 사용자들은 고정된 2개의 애니캐스트 기반 IP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해당 요청은 가장 가까운 엣지 로케이션으로 전달되며 엣지 로케이션부터 애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까지는 AWS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트래픽을 전송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 애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가 장애가 발생할 경우 30초 이내에 페일오버되어 서비스 가용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엣지 서비스의 클라우드 프론트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프론트는 정적 및 동적 콘텐츠 모두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정적 콘텐츠의 경우는 캐시 히트율을 높이는 것에 성능 개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키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리저널 엣지 캐시 및 오리진 쉴드와 같은 다층화된 캐시 계층을 기반으로 캐시 히트율을 개선합니다. 또한 서버 내의 컨시스턴트 해시 알고리즘 기반으로 캐시 볼륨을 최적화하여 더 많은 객체를 캐시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컨텐츠의 경우는 최종 사용자로부터 가까운 엣지 로케이션에서 TCP, TLS 연결을 종료시켜 연결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엣지 로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구간에서는 연결을 재사용하여 연결 협상과 관련된 지연 시간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AWS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성능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통하여 BHTTP 트래픽 또한 가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능 측면에서 엣지 서비스 활용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디도스 방어 측면에서는 어떻게 엣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AWS는 디도스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모범 사례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키텍처에서는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및 아마존 루트 53과 같은 엣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알려진 모든 인프라 계층 공격에 대한 포괄적인 가용성 보호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 분산된 엣지 로케이션에서 모든 유형의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을 처리할 때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디도스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와프를 추가적으로 구성하여 보다 고도화된 방어 전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로케이션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클라우드 프론트,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루트 53을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AWS 디도스 완화 시스템은 엣지 서비스와 긴밀하게 통합되어 인프라 계층 공격에 대하여 탐지 지연 없이 바로 완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프록시 기능을 통하여 새롭게 인입되는 요청에 대하여 신쿠키를 기반으로 추가 검증을 수행하여 신플루드 공격을 차단합니다. 또한 엣지 로케이션을 기반으로 디도스 공격의 영향을 공격이 발생한 소스 위치 근처로 격리시킬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규모 디도스 완화 용량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디도스 공격 시에 와프의 다양한 규칙들 또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규칙이 바로 비율 기반 규칙입니다. 비율 기반 규칙은 5분 동안 사용자가 정의한 임계값을 초과하는 요청이 특정 IP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IP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규칙입니다. 해당 규칙은 HTTP 플러드와 같은 L7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관리형 규칙 중에 IP 평판 규칙 및 익명 IP 목록 규칙을 활용하여 사전에 의심스러운 IP 대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엣지 서비스들이 디도스 공격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AWS의 디도스 보호 서비스인 AWS 쉴드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AWS 쉴드에는 스탠다드와 어드밴스드라는 두 가지 티어가 존재하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쉴드 스탠다드는 가장 일반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네트워크 및 전송 계층 DDoS 공격으로부터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합니다. 모든 AWS 고객은 추가 비용 없이 AWS 쉴드 스탠다드에 의한 자동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쉴드 스탠다드는 각 AWS 리소스 유형에 대한 정적 임계값을 기반으로 공격을 감지 및 차단할 수 있으며 유효하지 않은 패킷은 자체적으로 차단합니다. 또한 각 패킷별로 점수를 매겨서 공격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패킷을 먼저 차단하여 정상적인 트래픽을 보호합니다. AWS의 각 서비스별로 쉴드의 동작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 및 루트 53과 같은 엣지 서비스는 모든 패킷을 실시간으로 평가하여 공격이 감지되는 순간 바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EC2나 ALB 등과 같은 리전 기반의 서비스의 경우는 1분마다 트래픽 증가 추이를 확인하게 되며 정해진 임계값을 넘어가게 되면 여러 차원에 대한 패킷 per second 지표를 추가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차원별 지표가 내부 임계값을 넘기고 몇 가지 추가 지표를 만족하면 공격 완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쉴드 스탠다드의 기본적인 특징 및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쉴드 어드밴스는 스탠다드에 비해 어떤 추가적인 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쉴드의 가장 큰 강점은 아키텍처 변경 없이 아주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쉴드 스탠다드의 경우 별도의 추가 설정이 필요 없으며 모든 AWS 리소스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서비스입니다. 즉, 관리자가 서비스 적용을 위하여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은 없습니다. 쉴드 어드밴스 또한 AWS 관리 콘솔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AWS 자원을 선택만 해주면 아무런 아키텍처 변경 없이 더 높은 수준의 DDoS 보호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운영 오버헤드에 대한 관점입니다. 쉴드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운영 관점에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우선 쉴드 스탠다드는 가장 일반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네트워크 및 전송 계층의 DDoS 공격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차단합니다. 관리자가 따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은 없습니다. 쉴드 어드밴스드의 경우 유용한 추가 이점들을 제공합니다. 먼저 SRT라고 불리는 쉴드 리스폰스 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SRT는 DDoS 공격에 대하여 24시간 지원을 제공하는 전담 보안 엔지니어 팀입니다. SRT를 통하여 DDoS 공격에 대한 실시간 지원 및 사업 분석 지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 사용자 지정 완화 정책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DDoS 이슈 발생 시에 선제적으로 SRT 팀을 참여시키도록 설정하여 보다 빠른 대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쉴드 어드밴스드는 HTTP 플루드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DDoS 공격을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바탕으로 관리자는 DDoS 보호 서비스를 손쉽게 관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가시성의 관점입니다. 쉴드 스탠다드에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DDoS의 위협에 대한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AWS 위협 연구팀에서 발행하는 리포트를 통하여 글로벌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쉴드 스탠다드에서는 서비스별로 발생하는 DDoS 이벤트들에 대해서는 가시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쉴드 어드밴스드는 보호 자원으로 인입되는 모든 DDoS 공격 이벤트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워치 지표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알람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관리 콘솔의 쉴드 메뉴에서 발생한 공격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공격이 발생한 시간 대역은 어떻게 되는지, 공격 벡터는 어떤 것인지, 공격이 발생한 소스 IP는 무엇인지 등 공격 이벤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비용 관점입니다. 쉴드 어드밴스드로 보호되는 자원에 한정하여 와프 및 파이어월 매니저 비용을 과금하지 않습니다. 또한 쉴드 어드밴스드는 DDoS 비용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보호 대상 자원이 확장될 경우 AWS 서포트 채널을 통해 쉴드 어드밴스드 서비스 크레딧을 요청하여 비용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쉴드 어드밴스드로 보호할 수 있는 자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엣지 서비스에서는 클라우드 프론트, 루트 53, 글로벌 엑셀러레이터가 있으며 리전 기반의 서비스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클래식 로드 밸런서, 그리고 엘라스틱 IP와 같은 서비스들이 쉴드 어드밴스드의 보호 자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엣지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애플리케이션 보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엣지 로케이션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클라우드 프론트,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루트 53을 활용하면 모든 패킷을 실시간으로 검사하여 빠른 공격 완화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전 세계에 분포된 엣지 로케이션의 대규모 디도스 완화 용량 등을 기반으로 디도스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와프의 다양한 규칙들을 기반으로 공격 IP를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의심스러운 IP를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AWS 쉴드 스탠다드는 별도의 설정 없이 AWS 자원들을 네트워크 및 전송 계층의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관리자가 추가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부분은 없으며 모든 공격은 자동 감지 및 차단됩니다. 마지막으로 AWS 쉴드 어드밴스드는 설정, 운영, 가시성, 비용 측면에서 디도스 공격 방어에 대한 다양한 이점들을 제공합니다. 24시간 SRT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디도스 공격 역시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 엣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디도스 공격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유사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AWS 엣지 서비스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AWS 엣지 서비스로 확장시키세요.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은 더욱 빠르고 안전해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WS의 유용한 자료들을 모아둔 리소스 허브를 소개해 드립니다. 본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료 내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무료 디지털 교육센터를 통해 혼자서도 심화된 학습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500여 개의 온라인 무료 과정이 제공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자격증 페이지도 같이 안내해 드리니 AWS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리 방문하셔서 내용을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컨텐츠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